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45화 내 집 마련 드림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이 제목 되게 재밌어요. 약간 옛날에 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모든 꿈은 내 집 마련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전세 대출 금이니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난리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작가님이 꼽아주신 주제들 중에 주택 청약 언제가 적기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주택 청약은 진짜 인생에 한 번인 기회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막 집 근처 아무데나 막 좋은데 막 이렇게 어렴풋이 좀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사촌 언니가 너가 진짜 청약이 되면 그 집에서 전매 제한 몇 년 해가지고 그 청약이 당첨된 사람이 실거주를 몇 년 이상 할 때까지는 집을 팔지 못하는 그런 계약도 있어서, 네.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애를 낳고 키우게 되면은 근처에 괜찮은 학교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인프라가 좋은지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약도 된다고 다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 되는구나, 막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제 주민등록번 상에 있는 거주지 주변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걸로 그쵸. 알고 있어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약이 근처 거주자들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할 책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이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이제 내 집 마련 과연 이번 생에 내 월급으로 가능한가인 것 같은데, 네, 가능할까요, 작가님? 사실 앞서 주택 청약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네. 저도 일산 쪽에 친구가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청약이 당첨이 됐지만 그 아직 건물이 없는, 이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3년 내로 올릴 것이다. 이런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겠다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상환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요. 그쵸.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다 보니까 네, 네. 금리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싶지만 절대 못 그만두겠다. 그쵸. 뭔가 대안책이 없으면 난 안 된다라고 3년 얘기를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도 나왔던 부분이 네. 되게 서러웠는데, 저희 말고 이제 기성 세대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2022년 기준 4인 가구가 월 소득 500이라고 했을 때 평균 아파트 서울 가격이 한 13억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3억짜리 아파트를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살려고 한다면 2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1억 만들기 혹은 미라클 모닝, 무지출 챌린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은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들어본 거 있으신가요? 다 들어봤어요. 요즘에 미라클 모닝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인증샷을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무지출 챌린지 또한 인증샷이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이 저는 막 무조건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뭔가 한다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일과를 시작하기 한 2-3시간 전에 뭐 책을 읽거나 뭐 감상을 남기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게 또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근데 뭔가 실천하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뭐 새벽 6시 일어나면 그냥 책 읽고 그러거든요. 생활 습관이 비슷하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미라클 모닝에서 서로 이제 인증 채팅방이 있어서 인증을 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의 공부 모임처럼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경제 서적을 같이 읽고 나 이 부분 이번에 읽었다라고 인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1억 만들기처럼 계획을 세워보는 경우도 있어서 미라클 모닝도 이제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하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뭔가 목표가 달라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무지출 챌린지를 보면서 막 그러면 무지출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읽어봤더니 네. 사람들이 편의점도 그 포인트가 있는 거 아시죠? GS 포인트 막 이런 네, 건가요? GSCU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다 안 하시거든요. 좀 귀찮아서. 네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어플도 깔고 혹은 뭐 캐시백 받은 걸로 뭐 사 먹기 혹은 뭐 쿠폰 모아가지고 커피 사 먹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가끔 출판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설문조사 모집이 오거든요. 네네. 전 다 무조건 해요. 그렇게 먹은 스타벅스 커피가 5잔이 넘고 최근에 BHC 치킨을 받은 거예요. 어머,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다음에도 열심히 하려고요. 뭔가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또 재밌네요. 네. 우리가 그만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면 재밌게 또 커피도 사 마시고 치킨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면 주제에 맞춰서 책 추천해볼까요? 저는 이제 제목부터 아주 흥미로운 영글은 늦었고 청약이 답이다. 문도리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가장 최근에 냈던 신작 글 쓰는 즐거움을 텀블벅에서 실용서 기획전에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작가님도 그때 그 단톡방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아주 획기적입니다. 실제 청약 당첨자가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청약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플랜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에 대한 책인데요. 네.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던 게 내가 부동산이나 경제 이런 거 관련해서 지식이 정말 없구나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소설이나 에세이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읽는데 막 한 초반 50페이지 읽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본 적만 있는 반전세, 갭투자 이게 알긴 아는데 대체로 어떤 정확한 의미를 지는지를 또 몰랐고 네네. 직주 근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지에 대한 단어래요. 그래서 집을 따질 때 직주 근접은 어떤지 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토지 임대부 주택, 노도강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들으면서 무슨 강 이름인가 했거든요. 이게 노원, 도봉, 강북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약간 개발이 조만간 될 법한 땅들이 좀 되게 싸게 있었대요. 그때만 해도 3억 미만?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분명 오른다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여기를 살려고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죠.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나 여기 표현 중에도 막 상투를 잡는다 막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상투를 잡아? 무슨 뜻이지? 이랬는데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이제 상투 잡아 올렸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막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읽으면서 초보자인 저한테 무척 좋았던 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월급이 500만 원인 4인 가구가 뭐 13억 아파트를 살려면 뭐 얼만큼 일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정말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네. 불가능하구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구나. 정말 청약이 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고 네. 정말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게 어떻게 다른지부터 어느 지역이 경쟁률이 낮은지 이런 것도 막 지도로 보여주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이 월급으로 돈을 불릴 수가 없으니까 꼭 이제 투자를 해라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뭐 이러한 것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도 많아서 저는 읽는 내내 되게 배우는 느낌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도 글지마 작가님 얘기하실 때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네. 그 용어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들이 되게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근데 우연히 작가님 주신 책을 펼쳤는데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나왔어요. 그런가요? 여기서 경기도 고양시는 가장 우선순위를 고려했던 도시다. 공급 물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파주와 동일하게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경우 시세 차익도 상당할 거라고 예상했다. 서울 마포까지 이동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보고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내 주민한테 1차 우선권이 가기 때문에 네. 거기가 미달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실제 인구수 대비 주택을 마련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퍼센테이지까지 하셔서 그분은 네. 타 지역인데도 과천에 집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69쪽에서도 계약금 납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친구 예시를 들으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계약금의 일부를 결정하고 이제 내게 되는데 계약금 납부를 위한 목돈을 모으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크면은 월 납입 금액이 작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난 실용서인데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새 정부가 바뀌기 직전에 나온 책이라 최근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조금 트렌드가 변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말 저한테는 되게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주택 청약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연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윤여름님이 짓고 푸른향기 출판사에서 펴낸 웰컴 투 서울 홈스테이 60대 영알못 엄마와 30대 회사원 딸의 좌충우돌 외국인 홈스테이 운영기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부제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책의 뒷면에 보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어머니와 회사원 딸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글씨만 작가님과 저는 가끔 여행을 가거나 작업실을 좀 이동해보고 싶을 때는 에어비앤비를 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홈스테이를 내가 운영한다면? 그 어머니의 지인분 중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정말 별의별 손님이 다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워낙에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반겨하셔가지고 고려를 해보긴 했었으나 네. 번번이 무산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 홈스테이는 조금 길게 머무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에어비앤비는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짧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윤여름 작가님과 어머님이 기획을 하실 때는 우리는 좀 밥도 해주고 교통편도 가깝고 하니 네. 그러면 하숙 느낌으로 이제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픈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손님들이 다들 머무신 개월 수가 막 1개월, 3개월 맞아요. 이렇게 되게 기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분들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홈스테이를 진행해보자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남성분들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 여성 따로 이제 구분하지 않고 즐겁게 또 홈스테이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뒷면에서 처음 걱정과는 달리 엄마도 서울 홈스테이에 완벽 적응했다. 비록 영어가 안 통해도 손짓, 발짓, 온갖 표정을 써가며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새로운 엄마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영어를 못 하시는데 홈스테이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거든요. 네. 책 속에 나오는 한 사례로 56쪽에 외국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목차가 나오는데요. 캐나다에서 온 브렛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듣고 여름님이 그들의 단톡방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네. 근데 어머니가 7시 30분 오늘 저녁 불고기예요 라고 보내면 브렛이 그 좋은 소리 내일 아침은 필요 없어. 이렇게 번역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직역이죠? 네, 직역이 오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도 내일 늦잠 잘게요 라고 했더니 브렛이 좋은 생각, 내일 오이 무침 가르쳐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답장이 오기도 해서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게스트니까 참아야겠지? 라고 했더니 이라도 같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은 홈스테이가 끝나고도 브렛이 나 지금 크로아티아 여행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안부를 전해주기도 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었나 보네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취하는 거 보면. 맞아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직접 밥을 지어서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 홈스테이가 잠깐 머물고 가는 공간이 아니게 제2의 집처럼 다들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홈스테이의 오픈 준비부터 홍보 노하우, 효과적인 운영 방법까지 실전에서 익힌 팁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경영과였던 윤여름 작가님이 중간중간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한 현재 홈스테이의 장점과 단점, 보완점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공유 작업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책들이었습니다. 네. 방금 조금 둘러봤는데 되게 흥미롭네요. 그죠. 네. 집을 사는 게 사실 저희 나라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네. 인구 밀도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은 홍콩도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거품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건 사람, 그리고 우리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따뜻한 마무리였네요. 다행입니다. 네. 하마터면 이제 희망을 잃을 뻔했는데 작가님 덕분에 아주 따스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내 집 마련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작가님? 네.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뭔가 단단해져 보이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우리 공부한 것들 조금씩 나눠보는 주제도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